자, 교재 125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의 종합이용 방식 상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 가보시면 종합이용. 자, 저희가 지금 농작물 재보험이 있어서 농작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즉 사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늘, 양파, 고구마 이렇게. 그럼 그걸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자, 과수 품목, 그 다음에 논작물 품목, 그 다음에 밭작물 품목 이렇게 크게 나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저희는 공부를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지금 과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수. 근데 이제 이 과수 중에서 대표 과수가 누구냐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대표 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 과수 사과, 배,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 이 애들을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과수 사종이라고 표현해요. 과수 사종. 대표야, 대표. 전국에 가입률도 엄청 많고 여러분이 손쉽게 사과, 배는 손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저희가 한마디로 줄여서 과수 사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과수 사종을 제한 나머지를 저희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이제 종합과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나머지를 종합과수.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과수 공부한다, 과수 사종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과수 사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보험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미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이야 이렇게 공부가 끝난 겁니다.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이야. 얘는 저가전에는 종합이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으로 보장을 하더라 해서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을 이미 이제 공부를 완료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종합과수를 보는 거예요. 종합과수. 그럼 종합과수의 여러분 대표적인 품목이 누구예요? 포복자. 포도, 복숭아, 자두가 대표적입니다. 또 이 종합과수에서는. 그래서 포복자. 줄여서 저희가 포복자 그렇게 표현해요. 포복자. 즉 얘는 포도, 복숭아, 자두. 얘가 이제 종합과수의 대표인 겁니다. 종합과수. 가입률도 많고. 그럼 이제 나머지 종합과수 품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봐보시면 즉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그 다음에 대추, 참다래,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 총 15개입니다. 종합과수가. 그럼 이 종합과수의 품목이 15개인 거예요. 품목이. 종합과수의 종류.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보시면 자, 여기 안 적은 거 포도, 포복자, 그 다음에 누가 안 들어가냐면 자, 매실, 살구. 이 매실과 살구는 거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기도 비슷하잖아요. 매실과 살구. 그 다음에 또 누가 친구냐면 밤, 호두가 친구야. 얘들도 거의 수학기도 같고 가입시기도 똑같아요. 밤, 호두, 친구. 그럼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대추가 있어요. 대추. 이 세 개들은 거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밤, 대추, 호두. 그 다음에 이제 유자 있죠, 여러분? 유자. 공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유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참다래. 참다래. 자, 이 애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묶어봐요. 이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 나온 애가 누가 있냐면 자, 무화과가 있고요. 무화과 있고, 그 다음에 복분자. 그 다음에 오디, 감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총 15개 품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애들은 우리가 제일 이 타이틀에서 가보시면 방금 종합이용 방식이야.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잖아요. 종합이용 방식. 그럼 이 애들은, 이 품목들은 자, 종합이용 방식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 종합이용 방식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보상하는 재해가 종합으로 다 해줄게 그 말이에요. 즉 그럼 보상하는 재해를 다 해준다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해줄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보험 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종합이용 방식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해줄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 애들 포도, 복숭아, 유자, 참다래 이 애들. 자, 먼저 포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포도. 자, 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포도가 제가 지금 포도 가수이 500주가 있어. 그리고 폼 좋은 캠벨이에요. 캠벨이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얘 수령이 나무가 자, 얘가 나무가 5년 됐다 해볼게요. 그럼 얘를 대상으로 여러분 올해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자, 우리 과수원에서 올해 포도가 몇 킬로그램이 수확이 될까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했습니다. 이 과수원에서 올해 10,000킬로그램이 포도가 뭐 할 거라고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예상했다고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 10,000킬로그램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부터 평년 수확량이라는 영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부터 올해 이 과수원에서 10,000킬로그램 포도가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럼 이 10,000킬로그램 영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평년 수확량의 영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실질적으로 자 우리 포도 수확하는 게 보통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7월, 8월, 9월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수원 캠벨을 저희가 진짜 수확을 해봤어. 수확을 했는데 우리 집에 이 진짜 수확한 수확량이 얼마나 나왔냐면 7,000킬로그램이 나왔어요. 원래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7,000밖에 안 나왔네? 결론은 몇 킬로그램이 줄었구나. 3,000kg가 줄었구나 그 의미죠. 그러면 이 3,000kg이 감소된 줄어든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4월 달에 극심한 냉해로 인해서 2,000kg이 줄었고요. 그리고 1,000kg은 왜 줄었는가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 병충해로 인해서 1,000kg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자, 이 2,000kg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병충해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왜?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세, 화재니까. 그래서 이 1,000kg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용어로 쓰게 되냐면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이 포도보험의 보장 방식은 수확이 떨어진 겁니다. 수확량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보장해주는 방식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지금부터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 포도보험은 어떻게 해주겠다. 정말로 수확을 해봤더니 수확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줄 거야 해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는 종합위험이잖아요.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다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또 어떻게 이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즉 종합위험 보장에 뭐라 한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 그래서 자, 용어를 어떤 식으로 딱 간단하게 표현하냐면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재해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종합으로 다 보장해 줄게. 그리고 뭐에 대해서 보장해 줄게?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는 조세로 인해서 또는 화재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보장해 줄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보장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애들은 다 여기까지 전부 이렇게 이 방식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이 방식. 이 애들도 보험에 가입할 때 올해 몇 킬로그램이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몇 킬로그램이 떨어졌더라.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다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다. 자, 그런데 자, 이 중에 이제 복분자 모아가는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복분자 모아가는. 자, 이 복분자 모아가는 자, 먼저 우리가 복분자. 지금 여러분 무화과 지금 한참 수확기죠, 여러분들. 자, 무화과 한번 제가 보험을 예상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무화과 보험은 저희가 언제 보험을 가입하냐면 지금 여러분 수확하고 있는 이 무화과 2022년 얘는 보험을 11월 말에 보험을 가입을 해요. 11월 25일에서 한 12월 10일 정도에 보험 가입을 합니다. 얘를. 그럼 이때 자 무화과 보험을 가입을 해. 언제 것을? 2023년도 것을. 그때 보험 다 가입을 해놔버려요. 해가지고 자, 이 무화과는 언제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하냐면 2023년 8월 1일부터 우리가 무화과는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수확을 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화과 열심히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화과는 언제 끝나냐면 무화과 수확이 2023년 10월 31일 무화과 수확이 싹 끝나버려. 이게 금방 끝나죠, 내일 모레. 그래서 자,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 종료 시점이야. 즉 10월 31일까지 무화과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무화과 언제부터요? 전년도 11월 말부터. 즉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 시즌부터. 그래서 보험 기간이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무화과는 방금 우리가 복숭아나 이런 포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하고 보험 기간이 끝나는 자, 이 보험 가입을 했어요. 보험 기간이 끝나요. 종료. 이 전 기간 동안의 종합이야. 전 기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자, 그렇지만 이 무화과하고 복분자는 여기요.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하기 전, 그럼 언제까지냐면 7월 31일까지죠. 8월 1일부터 수확을 하니까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7월 31일까지. 자, 이 기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 개시 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수확하기 전이죠. 그리고 8월 1일부터 수확이 끝나는 이 시점을 갖다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확 개시 이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상하는 제에 있어서 7월 31일까지만 얘네들은 종합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을 해줍니다. 이때까지만. 7월 31일까지만. 근데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이때는 보상하는 재해가 어떤 것만 보상을 하냐면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을 해요. 이때는 딱 3개밖에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3개만. 수확하기 전까지 7월 31일까지는 종합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얘를 좀 다시 분류를 해보면 7월 31일 이전까지, 그 다음에 8월 1일 이후. 그럼 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수확 개시 이전. 그 다음에 얘는 수확 개시 이후. 즉 수확을 했냐 안 했냐, 이전이냐 이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확 개시 이전까지는 종합으로 보장해 준다고. 즉 종합이연 방식이야. 종합이연 방식. 그럼 종합이연 방식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을 해준다고요. 근데 이제 8월 1일 이후부터는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해 준다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종합이연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때는 특정한 재해만 보상해 줄게요. 그래서 특정이연 방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특정한 재해가 누구냐면 강풍, 태풍, 우박인 겁니다. 우박. 그래서 이 애들은 나중에 무화과를 우리가 일거에 여러분들 무화과는 특성이 무화과 있잖아요. 무화과 가설에 가보시면 무화과가 이렇게 생겼어요. 무화과가 이 가지가 무화과 이렇게 딱 생겼어. 얘가 한 나무야. 그럼 무화과가 여기서 계속 열리는 겁니다. 무화과는 계속 열려요. 계속. 그럼 여러분 무화과는 한 번에 딱 수확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마다 수확을 해. 무화과를 10월까지. 그래서 자 여기 따고 계속 수확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의 수확을 한 번에 수확량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보장 방식에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나중에 우리가 보장을 너희 집에 수확이 얼마 줄었어? 이렇게 정리를 못해. 왜? 매일 수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무화과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이런 가지들이 몇 개가 죽었니 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뭐 어쨌든 무화과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전 기간 동안의 종합이 아니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냐면 이 얘는 즉 수확하기 전만 수확하기 전만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를 수확 전 종합이연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얘는 수확하기 이후에는 특정은 넘어가 버려요. 수확 전만 종합이야. 그러면 이 보장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무화과하고 복분자가 동일한 겁니다. 복분자하고. 다만 복분자는 수확이 언제부터 복분자는 수확을 하냐면 6월 1일부터 복분자는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분자는 언제 끝나버리냐면 6월 20일 날 끝나버려요. 복분자는. 근데 보장 방식은 똑같아 둘이. 무화과나 복분자는. 보험 가입 시기도 같고 뭐예요? 이게 수확 전에는 종합, 수확 후에는 특정. 그리고 또 얘는 뭐라 했어요 방금? 얘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다. 수확량으로 조사를 못해 얘는. 그래서 이 애들 여러분 복분자 연상하시죠? 복분자도 어때요? 우리가 바로 만지면 얘는 물러져 버려. 그래서 수확량을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수확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라 얘는 갖다 우리가 보장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애들. 그래서 이게 무화과 복분자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라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야. 그리고 재해는 수확 전에만
종합으로 보장해. 그래서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의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들. 그 다음에 우리 OD 여러분들 아시죠? OD. 뽕나무. OD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OD도 여러분이 우리가 수학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보면 못해. 왜? OD가 물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OD도 수학함수 보장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은 저희가 일거에 수확하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시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막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감귤도. 그리고 감귤은 나무에 오래된 나무들 막 수령이 20년, 30년 된 나무들은 우리 온조밀감 있잖아요. 옛날. 그런 온조밀감은 한 나무에 막 1,500개, 2,000개가 막 이렇게 열려. 도저히 개수 조사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감귤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야. 이 애들. 모두 다 얘들은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얘들은 다 과실 손해 방식. 결론은 수확량 조사가 어려운 이 네 가지 품목은 수학감소 보장 방식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과실 손해 보장 방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물론 2024년도에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아마 내년에 이거 여러분들 내년 한 4월쯤에 개정돼서 나올 거야. 감귤에서. 얘가 이제 지금은 아직 우리가 교재가 안 나와서 2024년도에는 개정된 거야. 물론 이제 지금부터 현장에서는 우리 현장에서는 이미 바뀌어서 이미 어때요? 실무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재가 조금 늦으니까 아마 내년에 바뀔 거야. 이 감귤은 저희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가집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계획을 갖다가 원주밀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라봉, 레드양, 천혜양, 황금양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감류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한라봉이나 레드양은 엄청나게 크게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 다 하우스 재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우스 재배이기 때문에 막 키가 엄청나게 크고 막 가지가 뻗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애들은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다 조사가 가능해. 포도, 복숭아, 자두천 똑같아. 그리고 걔는 거의 일거에 수확을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망감류가 보장 방식이 바뀌었어요. 누구처럼? 포도, 복숭아, 자두천 똑같아졌어. 포복자하고 동일하게 바뀌어서 보장 방식. 똑같이 착가수 조사하고 나중에 수확량 줄어든 거에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올해. 실무에서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감류는 보장 방식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어. 지금. 누구하고 동일해졌냐면 얘가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동일해졌어. 포복자하고. 얘가. 보장 방식이. 그리고 원주밀감만 그대로 과실 손해 방식, 보장 방식 기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 교재는 이 부분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재는. 근데 내년에 2024년도에 새로운 교재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 아마 개정돼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실무에서 이미 싹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올해 2023년도에 현장에서는 평가 일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쪽에 일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냐면 이 감귤 쪽에 일이 엄청 많아졌어. 기존에 이 망감류, 한라봉이나 레드랑, 황금양 이런 애들을 전부 착과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날씨 엄청 더웠잖아요. 올해. 덥고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조밀감에 이 감귤에서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발생을 했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갑자기 더워. 근데 수학기 때 아니면 또 우리 막 이제 과실이 이제 감귤이 막 비대해질 때 비가 엄청 왔잖아요.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물을 그냥 다 흡수를 하다 보니까 다 터져버려. 다 터져가지고 올해 엄청나게 어떤 피해가 많아져 버렸냐면 열과 피해가 엄청 많아. 저 제주도에서 막 귤조사 이번에 한 달 정도 막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거의 평가사님들. 그 한 달 동안 제주도에 머물리면서 이 열과 피해 조사를 하는 사진이 저도 궁금해가지고 사진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한번 현장 사진을 줘보라고. 진짜 처참하더라고. 귤이 다 터졌어. 그 새빨새빨한 그 귤들이. 그래서 올해 이 감귤 쪽에 조사가 엄청 많았어. 한 달 거 이상씩 제주도에 머물리면서 이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주 피해가 올해 다 열과 피해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이 감귤은 지금 교재는 보장 방식이 과실 손해 보장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그렇지만 올해 2024년에 개정된 게 이 망감류는 포도, 복숭아, 자두처럼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요. 과수는 우리가 대표적인 과수가 사과배, 단감, 떨무광, 과수 4종이 있고요. 나머지를 우리는 종합과수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사과배 단감 떨림과 보장하는 방식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얘도 그러면 얘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야? 과실 손해보장 방식에 있을 때 얘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에요. 그만큼 줄어든 개수로 그냥 바로 우리는 보장해버리잖아요. 즉 착각감소 보험금, 그 다음에 과실 손해보험금도 어때요? 낙과된 피해만큼 바로 우리는 보상해버리잖아요. 피해본만큼만 보상해줘버려요. 그래서 얘들도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얘는 과실 손해보장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얘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야. 근데 나머지 자 이 애들 포도부터 시작해서 3대까지 이 애들은 전부 수학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학량이 줄었구나 해서 이 애들은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근데 모아가부터 시작해서 감귤은 우리가 수학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과실 손해보장 방식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제에 있어서 저가 전에만 종합이다. 그러면은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 그리고 여기 무화과하고 복분자는 수확하기 전까지만 종합이야 해서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 그럼 나머지 품목들은 보험 전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하는 종합위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자, 복숭아 품목이 있어요. 복숭아. 이 복숭아 품목은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해준다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복숭아 품목에 한해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플러스 병충해를 보상해줍니다. 유일하게 과수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병충해를 보상해주는 품목이 하나 있어요. 복숭아예요. 그런데 모든 병충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병충해 딱 한 개만 해줍니다. 즉 복숭아에서 치명적인 병이 바로 뭐냐면 갑자기 자 세균 구멍병이야. 이름이 갑자기 되나. 세균 구멍병. 까맣게 비어 막 구멍이 생겨버려. 그래서 이 세균 구멍병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병이 왔다 그럼 보상해주지 않아요. 자, 이 내용이 자 여러분들 교재에 다 들어있어요. 자 교재 볼게요. 자 125페이지에서 나번에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있어서 대상 품목은 복숭아부터 시작을 해서 감귤까지 총 15개. 자 이번에 주요 특징 보겠습니다. 과수작물의 종합위험 방식 상품은 자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즉 복숭아부터 시작을 해서 유자까지. 자 됐죠? 근데 그 중에 다시 또 B 가보시면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중에서 제가 2에 분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2에 분리해 놓은 것 중에서 자 포도, 그 다음 참다래, 대추. 자 이 세 가지 품목은 이 중에서도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방금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맞아요. 이 애들은. 근데 이 애들은 또 별도로 우리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해요. 비를 막아주는 시설. 비가림 시설. 애들은요. 이 세 가지 품목은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가림 가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품목들이에요. 비가림 시설. 그럼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비가림 시설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얘를 갖다 또 3개를 종합위험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 방식인데 포도, 대추, 참다래 즉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품목은 3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에 가보시면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 나왔죠? 복분자, 무화과. 그 다음에 과실 손해보장 방식 누구예요? 오디, 감귤. 어쨌든 이 4가지 품목. 자, 이 4가지 품목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에요. 얘들은 무슨 보장 방식이다? 과실 손해보장 방식. 근데 과실 손해보장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또 2개.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뭐가 떨어졌을 때?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합니다. 그래서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보상해주며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은 해당 품목의 수확량 감소 피해뿐만 아니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비가림 시설 피해를 보상한다. 자,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은
수확 전까지는 종합위험을 보장하고,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확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특정한 재해만 보상한다. 자,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재해로 과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자기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보장 방식을 봤고요. 그럼 이제 보상하는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5개 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종합위험이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그럼 보장에서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일단 자연재해 종류를 봅니다. 종합위험이니까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그랬죠. 보상하는 재해라는 것은 자, 여기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자연재해 종류. 그 자연재해 종류를 뒷장에 가봐요. 자, 자연재해 종류를 어떻게 함비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태우가 냉동 혈안에 조기를 폭식해서 뭐 했다? 포강했다. 이렇게 함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재해 종류.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해서 포강했다. 이게 자연재해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해서 포강했다. 이렇게 함기. 자, 그럼 126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태풍 봐보시면 최소한 태풍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뭘 발령을 해줘야 된다?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을 해줘야만이 그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최소한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이 되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자, 복숭아가 떨어졌다, 낙가가 되었다 보상을 해준다는 것. 그 다음에 우박은 우박 덩어리야. 그젠가 우박 온 거 알죠? 충청도 쪽에 우박 엄청 와버렸잖아 지금 이 시기에. 자, 그럼 우박이라는 것은 어때요?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잖아. 봐보시면 자, 정나군과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가 바로 우박 피해. 그 다음 동상에는 자, 여기 있죠? 여기 동상에. 동상에는 얼어버린다겠죠? 얼어. 즉 영하 온도에서 나는 거예요. 영하. 즉 과실이 얼어버리는 겁니다. 동상의 피해라는 것은. 그래서 동상의 피해 가보시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더라. 그 다음에 호우 피해 가봅니다.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이에요. 여기 호우.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호우주의보를 발령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평소에는 비가 조금 왔는데 이번에 비가 엄청 왔어.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어땠다? 침수가 되었어. 또는 그 비로 인해서 복숭아가 떨어졌어. 보상해줄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호우주의보라 발령이 안 돼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보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 그걸로 인해서 피해봤어. 자, 콩이 호우로 인해서 다 쓸려갔어요. 콩이. 자, 콩봄을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봤어. 보상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는 것은 뭐냐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이야. 반드시 호우주의보란 말이 없어요. 즉 기상특보가 발령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호우주의보라 발령을 해야 된다는 조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강풍 케어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강한 바람 또는 돌풍이야. 여기도 여기 강풍. 바람이 불긴 불었어.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강한 바람이나 돌풍이야. 자, 이 강풍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복숭아가 떨어졌어. 낙과가 되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주의할 시점 뭐냐면 반드시 초당 14m 이상이 되어야 돼. 이런 조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낙과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강풍의 크기를 측정을 해봤더니 초당 12m였어요. 이걸로 인해서 복숭아가 낙과가 되었다.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나 그냥 돌풍이야. 반드시 특정한 수치를 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해 봅니다. 자, 가뭄입니다. 가뭄. 한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해에 있어서 한해 있잖아요. 뭐 폭염주의보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더웠어. 그래서 땅이 말랐어. 그걸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어. 보상해줄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다음 냉해 봅니다.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냉해와 동상의 차이점. 냉해는 영상 온도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동상에는 영하 온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냉해는 이거죠. 지금 우리 작물이 한참 있잖아요. 언제? 4월 달이면 어떤 시기냐면 꽃이 피어서 복숭아나 포도가 개화가 되어서 수정식이야. 수정식이. 이때 4월 달 일단은 4월 달은. 근데 이때 있잖아요. 원래는 적정 온도가 12도야. 이 정도에서 꽃이 피어서 수정이 될 딱 좋은 온도야. 근데 갑자기 추워가지고 온도가 있잖아요. 4도로 떨어져 버려. 자, 영상이죠? 그럼 그때 꽃이 어때요? 다 냉해 피해 입어하고 수정이 안 돼 버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런 피해를 갖다 우리 냉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찬 기온이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는데 그 적정 온도보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걔를 갖다가 냉해 피해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상에는 얼어버리는 겁니다. 냉해는 영상에서 발생하는 온도예요. 그 다음에 조해는 바닷물입니다. 우리 특히 해변가 이런 데는 조해 피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설해는 눈. 자, 폭염이 있죠. 매우 심한도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냥 너무 더워. 즉 주의할 점은 기상특보, 폭염주의보 발령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더웠어. 작물에 피해 발생했어. 보상해줄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합위험 방식일 때 자연재해는 굉장히 폭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넓. 말 그대로 웬만한 거 다 보상해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다만 어디에서만 태풍에서만 태풍주의보 발령이야. 다른 것들은 뭐 기상특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자, 그 다음 저수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새나 짐승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그 다음 새. 특히 새들이 있잖아요. 우리 과실 다 쪼아 먹어버려. 수확기 때. 그러니까 당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수해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멧돼지가 와서 어때요? 우리 복숭아 나무, 포도나무를 갖다가 다 어때요? 뽑아버려. 머리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수해 피해가 은근히 많습니다. 사실은. 화재, 과수원에 불이 났다. 보상해줍니다. 자, 거기에다가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자, 병충해 보상해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병충해는 누구만? 복숭아만. 근데 복숭아에서 모든 병충해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딱 한 개입니다. 세균, 구멍병. 자, 복숭아가 순나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상해주지 않아요. 딱 한 개, 세균, 구멍병만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해를 갖다 우리는 종합위험 방식.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병충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누구하고 복분자와 모아가는 수확기 이후에는 자, 특정한 재해만 해서 보상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특정한 재해가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강풍, 태풍, 우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그 뒤에 126페이지 하단에 가보시면 자, 복분자와 모아가는 수확 개시 이후에는 특정 위험 방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특정한 재해가 강풍, 태풍, 우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보상하는 재해 먼저 태풍 봐보겠습니다. 자,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즉 다시 말해서 태풍은 똑같이 태풍주의보 이상이 발령이 되어야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는 태풍은 태풍주의보 이상 자, 그 다음에 그 강풍 한번 봐보세요. 강풍. 자, 강풍은 뭐라고 나왔냐면 읽어볼게요. 최대 순간풍속 초당 14m 이상의 바람. 이때 강풍은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에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측정한 자료 중 가장 큰 수치. 자, 이 말.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 버렸냐면
특정이온 방식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지금은 종합이온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강풍은 반드시 초당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을 때만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강한 바람이나 돌풍이 아니야. 이때는 반드시 강하긴 강하는데 초당 14m 이상의 크기가 있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초당 14m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우리 가설에서 가까운 관측소 3개소에서 측정을 합니다. 3개소에서. 근데 그중에서 A, B, C 관측소가 있는데 이때 A 관측소는 초당 10m였어요. B 관측소는 초당 15m였습니다. C 관측소는 초당 11m였어요. 자, 이랬을 때 이걸로 인해서 우리 복숭아가 뭐가 되냐면 자, 낙가 떨어졌어. 보상해줄 거니 말 것이니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이때 뭐라고 나왔냐면 이때 그 3개 중에서 가장 큰 거 적용해서 보상해주라 그랬어요. 어쨌든 제일 큰 게 초당 15m짜리. 초당 14m 이상 되었네? 보상해줄게.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런 개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중에서 뭐라 했냐면 가장 큰 거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즉 3개를 합쳐서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3개 합쳐서 평균이 초당 14m가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초당 14m 하나 나오면 되더라.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무화과가요. 무화과가 언제 7월 10일 날 바람이 불었어. 즉 강풍으로 인해서 낙하가 되었어요. 7월 10일 날. 근데 이때 바람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초당 10m였어. 그럼 얘는 보상한다 안 한다? 예. 얘는 자, 날짜가 7월 10일이에요. 아까 우리 무화과는 언제부터라고요? 8월 1일부터가 이제 수확 개시 이후로 넘어간다고 했어. 그럼 7월 10일이라는 것은 수확 개시 이전이에요. 그럼 수확 개시 이전에는 종합이라 그랬죠. 자연재해 조세 화재. 그때는 뭐라 했어요? 그냥 강한 바람이면 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수치가 필요하지 않다겠어. 이때 보상한다고. 근데 자, 무화과가 9월 5일 날 자, 바람이 불었어요. 강풍이 불었어. 그걸로 인해서 또 무화과가 떨어졌어. 근데 이때 가서 또 측정을 해봤더니 초당 10m였어. 자, 이때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즉 수확 개시 이후에는 반드시 초당 14m 이상이 되어야 많이 보상한다. 8월 1일부터 언제까지는? 10월 31일까지. 그래서 수확 개시 이전이냐 수확 개시 이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수확 개시 이후에는 결론은 무슨 방식이다? 특정이온 방식. 다시 말해서 이 특정이온 방식과 종합이온 방식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합이온 방식으로 보장할 때는 어때요?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웬만한 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정이온 방식으로 넘어와 버리면 꼭꼭 이런 특정한 수치를 반드시 충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특정한 수치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보상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신 저가 전 종합이온 방식도 똑같아요. 저가 전에는 종합이었습니다.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으로 넘어왔다고 그랬죠. 7종. 그 7종들의 수치가 다 있어요. 그 적합한 수치가 인정이 되었을 때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으로 보장할 때와 종합으로 보장할 때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27페이지 가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15개 품목 중에서 자, 먼저 공부하는 것은 누구냐면 복숭아부터 살구까지. 다시 말해서 얘들은 종합위험이면서 수학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15개 품목 중에서 종합위험이면서 수학감소 보장 방식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 애들이 복숭아, 자두, 밤, 매실, 오미자, 유자, 호두, 살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보시면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세, 화재, 그리고 복숭아는 병충해, 세균, 구멍병을 보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15개 품목 중에서 자, 우리가 보험 가입 시기 먼저 한번 봐볼게요. 보험을 언제 가입하는가? 자, 그 15개 중에서 자, 대부분이 우리 15개 품목들은 보험 가입을 언제 하냐면 자, 올해 2023년도에 수확할 이 목적물을 거의 다 이 2022년도에 가입을 해요. 그럼 2022년 언제 가입하냐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가입을 합니다. 이 애들은. 이게 전년도에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올해 수확할 과실을.
이때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 이때부터 이제 20, 40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보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해를 넘어가서 이제 과실이 되는 거잖아. 해를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2023년 소화기 종료되면 어때요? 이제 보험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우리가 과실마다 수확 시기가 다르잖아요. 수확 시기가. 그래서 수확 시기가 다르니까 그 수확 시기별로 보험이 끝나는 기간이 다 달라요. 결론은 이 애들은 자요. 이때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험은 언제 끝나냐면 다 해를 넘어가 해를. 그래서 보험 종료는 Y 플러스 1년.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해를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듬해에 보험이 끝나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보험이 끝나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요. 근데 누구누구 밤, 대추, 자, 호두 이 세 가지 품목. 밤, 대추, 호두는 전년도에 가입하지 않아요. 이 애는 그 해에 가입해서 그 해 끝납니다. 이 애들은. 그럼 이 애들은 보험 가입을 언제 하냐면 2023년 이 애들은 4월 달에 가입을 해요. 전년도에 가입하지 않아요. 이 애들은. 그 해 가입해서 그 해 끝나. 그래가지고 얘들 수확을 지금 여러분 밥 막 수확하고 있죠? 자, 수확이 끝나면 보험이 끝납니다. 10월 30일이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밤, 가을에 수확하니까. 호두는 9월 30일 한 달 빨리 끝납니다. 즉 수확 종료 시점에 따라서 보험이 끝나는 시기가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감귤이 있어요. 귤 있죠, 귤. 자, 이 귤도 보험을 언제 가입을 하냐면 올해 있잖아. 2023년도에 수확할 이 귤을. 즉 2023년 얘도 4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해요. 4월 달에. 그럼 우리 가을에 여러분들 이제 가을 초가을에 귤 막 수확하기 시작하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얘는 언제요? 2023년 11월 30일까지 일단은 보험을 딱 끝내버려요. 기본 보험을. 우리가 감귤은. 근데 우리가 감귤 어때요? 겨울에도 막 수확이 되잖아요. 겨울에도. 한 번에 다 안 따죠. 겨울에도 막 수확이 돼. 그럼 겨울에 어때요? 귤이 얼어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야 겨울에 귤이 어는 걸 대비해서 너 별도로 좀 연장해서 보험 가입해라. 라고 해서 그 연장 기간을 언제까지 주냐면 2024년 2월 말까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대신에 이 겨울 동안은 너 보장 받으려면 별도로 뭐 해라. 특약을 좀 가입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약을 우리 영어를 뭐라 표현하냐면 겨울 동상의 특약이라고 표현해요. 겨울에 얼어버릴 걸 보장 받으려면 별도로 가입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4월 달부터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는 그냥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약관 기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은 보통약관과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지금 이 애들은 다 그냥 보통약관인 거죠. 제가 설명을 안 하는 애들은. 그럼 이때 여러분 4월달 항상 연상을 그렇게 하세요. 4월달이라는 것은 자 과실이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면 수정이 됩니다. 그럼 수정이 되어서 과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월달은 것은 막 꽃눈이 막 나오는 시기야. 이 4월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4월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이 나오는 시기에서 눈의 인편이 나오는 시기. 근데 그 눈의 인편이 50% 이상 진행된 시기라 그래서 이때 이 4월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발악이. 4월달을. 그래서 보험 시작이 4월달을 다른 말로 언제부터 시작하는구나. 발악이부터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발악이부터. 그래서 우리 용어 정의일 때 발악이 배웠어요. 눈의 인편이 나오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발악. 근데 그게 몇 퍼센트? 50% 이상 진행되었을 때 발악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참다래 품목 있잖아요. 여러분 키. 참다래.
자, 참달에는 보험 가입이 좀 특이합니다. 얘는. 지금 여러분 참달에 지금 수확되고 있어. 아시죠? 지금 참달에 열심히 수확하고 있어. 이 참달에가. 근데 이 참달에 지금 수확하는 이 보험 참달에는 언제 보험을 가입을 했냐면 2022년 7월 달에 가입했어. 7월 달에. 참달에는. 얘는 훨씬 빨리 가입, 다른 보험보다. 7월 달에 가입을 해서 가을에가 끝나잖아요. 얘가 언제 보험 가입이 끝나냐면 2023년, 즉 수학기 종료되면 끝난다겠죠? 수학기 종료 시점. 그럼 얘는 언제 끝내버리냐면 11월 30일 날. 넘어가서 얘도 다 지금 해를. 근데 기간이 굉장히 길죠. 얘는. 2022년 7월 달에 가입해서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니까. 근데 이때 우리는 이 7월 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7월이라는 것은 이거라겠어요? 즉 내년에 2023년도 4월 달에 방금처럼 꽃눈이, 꽃이 막 꽃눈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즉 눈이 막 이제 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꽃눈을 우리는 다 언제 만든다고 그랬냐면 6월, 7월에 다 만든다고 했어요. 다른 과실도 마찬가지야. 꽃눈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이 7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꽃눈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해서 꽃눈 분화기라고 표현한다 했어. 꽃눈 분화기. 꽃눈이 70% 이상 분화되었을 시점을 갖다가 우리는 꽃눈 분화기, 영어 정리에서 배웠잖아요. 이 7월 달을 꽃눈 분화기. 다시 말해서 참달에에서 꽃눈 분화기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참달에에서. 결론은 보험이 언제예요? 꽃눈 분화기부터 보험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7월 달을. 그러면 얘도 어쨌든 간에 해를 넘어갔죠. 해를 넘어갔잖아요. 해를. 그래서 일단 방금 15개 품목 중에서 여기 참다래, 밤, 대추, 호두, 감귤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다 언제 가입한다고요? 11월 달, 12월 초에. 한 번에 일거에 이때 전부 다 보험 가입을 해버려. 이때. 나머지 품목들은. 보험 가입 시기가. 즉 농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상품 시기가 이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전년도에 가입해서 해를 넘어옵니다. 그렇지만 밤, 대추, 호두는, 감귤은 언제 가입한다고요? 4월 달에. 근데 참다래는 언제 가입한다? 7월 달에. 근데 우리는 그 7월 달을 꽃눈 분화기, 그 다음에 4월 달을 발화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발화기. 자, 그리고 이 보험 목적물 있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물. 이 애들은 가수잖아요. 가수. 그래서 보험 목적물에 있어서 당연히 자, 과실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우리가 보험 가입하죠. 사과나무, 배나무 가입하듯이 얘들도 포도나무, 살구 다 보험에 가입한단 말이에요. 나무.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비가림 시설도 보험에 가입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보험에 가입하는 애들은 누구누구다? 포도, 대추, 참다래. 이 애들은 비가림 시설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 과실은 당연히 15개 품목 다 가입을 하죠. 우리가 과실을 보험에 가입해야 얘들을 가입을 하니까. 근데 이 포도, 나무 다 가입하죠. 복숭아, 나무 다 보험 가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 15개 품목 중에서 나무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품목이 있어요. 반대로 다 가입하지만 반대로 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 애들이 여기요. 자, 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애들을 차라리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무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애들, 이걸 정리를 먼저 해버려요. 그 애들이 누구누구냐면 자요. 자, 보험에 가입하자. 자, 쉬운 애들부터 할게요. 밤, 대추, 자, 호두, 산에 심는 애들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복분자, 오디, 오미자. 자, 오미자는 여러분 넝쿨이야, 넝쿨. 네. 이 애들은 나무 보험이 없어요. 그럼 이 애들을 제한 나머지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유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나무 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자, 얘들이 보험 목적물이죠. 자, 과실을 다 가입합니다. 우리가 나무도 다 보험 가입하지만 반대로
자, 이 애들은 나무보험 가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림세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포도, 대추, 참다래.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 얘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자, 과수는 대체적으로 다 보험 가입을 언제 한다? 전년도에. 전년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이 언제 끝나냐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수학 때 보험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밤, 대추, 호두, 감귤은 전년도에 보험 가입한 게 아니라 언제 가입한다? 4월 달에 가입합니다. 4월 달에 가입해서 수학 때 보험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감귤은 겨울에도 수확을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험을 연장시킵니다. 참다래는 보험 가입을 언제 한다? 7월 달에 가입합니다. 다음 연도에 수확하는 참다래를. 그리고 얘는 과수품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무보험을 당연히 가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밤, 대추, 호두, 복분자, 오디, 오미자는 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개 품목 중에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비가림이라는 것은 비를 막아주는 시설이에요. 자, 이 비가림 시설을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품목이 3가지입니다. 포도, 대추, 참다래입니다. 자, 얘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베이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얘를. 자, 이 베이스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교재에서 하나만 정리할게요. 127페이지에서 방금 했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병충해 중에서 복숭아에서 보장하는 세균 구멍병에 대한 그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복숭아 진짜 이렇게 생겨버려요. 세균 구멍병에 걸리면. 거의 못 먹죠. 이렇게 까맣게 생겨버려요. 다 안에 썩어요. 그래서 자, 세균 구멍병에 대해서 봐보시면 자, 병진 곱니다. 동그라미 주로 어디에 발생한다? 주로 잎에 발생합니다. 잎 밑줄. 당연히 어디에 발생해요? 가지에도 과일에도. 그리고 자, 봄철 잎에 형성된 변반은 수침상의 적자 내지 갈색이며 이후 죽은 조직이 떨어져 나와 구멍이 생기고 가지에서는 병증이 적자색 내지 안갈색으로 변하여 심하면 가지가 죽는다. 어린 과술의 초기 병증 황색을 띠고 차차 흑색으로 변하며 병방지가 녹황색을 띠요. 얘가 세균이야 말고 세균. 그러니까 급속도 얘는 다 감염을 시켜버려요. 그 과수원에. 하나가 걸리면.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피해가 엄청 심해집니다. 올해 비가 많아가지고 복숭아 과수원에 이 세균 구멍병이 엄청 피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올해 복숭아 과수원은 정말 피해가 많았습니다.